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조규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는 페스트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알퓨즈라는 연구입니다. 사실 오전 세션에서 이제 두 연사분께서 모바일향에 관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드릴 발표는 거의 서버향에 가까워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만, 이제 발표 끝나고 또 그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로 이루어진 일종의 하이어키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 디자인이 이제 머신에 장착되는 코어의 수가 많아지고 GNSSD 또는 MVM과 같이 장치 고유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고성능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EXT4나 XFS처럼 파일 시스템을 커널 안에 구현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OS 커널의 복잡한 디자인과 수많은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커널 내에서의 버그가 시스템 전체를 컴프로마이즈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이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이 학계 또는 산업계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은 기존의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GDB 같은 디버깅 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식성을 보입니다. 다만 커널 파일 시스템 대비 성능을 좀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퓨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퓨즈는 파일 시스템의 유저 스페이스의 약자인데 사용자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파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그 구현이 포직스 표준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퓨즈는 크게 커널에 있는 퓨즈 드라이버와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퓨즈 데몬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VFS를 통해서 전달된 어플리케이션의 리퀘스트는 이 퓨즈 드라이버 내에서 스케줄링이 되어서 다시 데몬으로 전달이 되고 유저 스페이스에 구현된 파일 시스템 핸들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퓨즈 드라이버 내에는 총 5개의 큐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제 동기적인 리퀘스트를 담는 펜딩 큐가 있고요. 그 다음 비동기 리퀘스트들을 담는 이 백그라운드 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저 스페이스에서 처리 중인 리퀘스트를 담고 있는 프로세싱 큐가 있습니다. 퓨즈 내부 오퍼레이션은 인터럽트나 아니면 폴겟 요청을 담는 큐도 있기는 하지만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즈가 여러 곳에서 잘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퓨즈 구조에서 오는 오버헤드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인 이 nulfs와 stackfs를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nulfs는 이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룩값을 제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별다른 수행 없이 즉시 0을 반환하는 간단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stackfs는 이 전달받은 파일 시스템 리퀘스트를 이 아래에 있는 ext4와 같은 인커널 파일 시스템에 포워딩하는 스택커브란 파일 시스템입니다. 먼저 nulfs 위에서 파일 생성을 수행하는 예시를 통해서 퓨즈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과 함께 각 구간별 레이턴시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크리에이트를 부르게 되면 가장 먼저 커널 스페이스로 진입하기 위해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VFS 레이어에서 이 디렉토리와 타겟 파일의 유무와 권한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패스 컴포넌트를 따라가면서 패스 트래버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패스 컴포넌트에 대한 조회가 이 퓨즈 내부에서 룩업 리퀘스트로 변환이 되어서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퓨즈 데몬으로 전달이 되고요. 각각의 룩업 리퀘스트는 이 퓨즈 드라이버와 유저 데몬 사이에서 여러 번의 컨텍스트 스위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만 약 2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스 트래버서를 마치고 나면 퓨즈 드라이버는 크리에이트를 위한 퓨즈 리퀘스트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트는 이제 싱크러너스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펜딩 큐에 바로 인큐가 되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웨이트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동시에 퓨즈 데모는 펜딩 큐로부터 이제 리퀘스트를 읽어간 후에 이 유저 스페이스에서 구현된 핸들러를 수행을 하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한 nulfs가 크리에이트를 위한 별다른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리턴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18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턴시에는 이 커널 드라이버에서 슬립을 하고 있던 퓨즈 데몬을 깨우는 오버헤드와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를 포함합니다. 이후에 생성된 리플라이는 다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캐릭터 디바이스에 접근을 해서 퓨즈 드라이버로 전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깨어나고 다시 이 유저 스페이스로 돌아갑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nulfs가 별다른 동작을 이 유저 스페이스에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션 한 개에 대한 레이턴시가 약 274 마이크로 정도를 소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퓨즈의 깊은 소프트웨어 스택 구조가 굉장히 큰 오버헤드를 발생을 시키고 오늘날의 고성능 저장 장치의 동작을 할 경우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과 더불어서 이제 퓨즈의 확장성 문제 또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퓨즈의 확장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FIO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스레드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랜덤리도 스루풋이 잘 증가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ext4 파일 시스템 위에서 스택FS를 배치해서 수행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ext4는 리니어하게 스루풋이 증가를 하지만 이 스택FS는 16개의 스레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스루풋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레드 수가 32개일 때는 스루풋이 ext4 대비 약 3배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퓨즈 내부에서 리퀘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펜딩 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퓨즈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 확장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버헤드들을 줄이고 좀 더 모던 하드웨어 환경에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 확장성을 더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Rfuse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Rfuse는 3가지 디자인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마다 배치되는 누마 어웨어링 채널을 통해서 스케일러블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퓨즈보다 더 효율적으로 파일 시스템 리퀘스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퓨즈로 작성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레이텐시 슬라이드에서 그럼 이 오퍼레이션에서 인커널 파일 시스템은 네. 레이텐시가 결국 어떻게 귀결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제 실험을 하는 그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의 지금 구현체가 null fs여서 이 룩업에 대한 그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것만 인커널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ext4로 그냥 바로 여기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궁금한 거는 인커널 파일 시스템의 룩업 대비 얼마나 느린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라면 사실 여기서 포함되어야 될 오버헤드들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그냥 한 번만 커널에 들어와서 루트를 가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퓨즈 데몬으로 올라가는 컨텍스트 스위치도 포함하고 거기서 만약에 다음 또 인커널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부르려면 여기서 시스템 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도 있고 지금 이건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 컨텍스트가 2개가 통신을 하면서 이거를 리퀘스트를 주고받고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사실 퓨즈 구조에서는 이걸 다 슬립을 하고 있다가 뭐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이벤트를 걸어서 다시 깨워서 가져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러한 이벤트 웨이트 기반의 통신 기법이 이제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를 소모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 오버헤드들이 기존의 인커널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대비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인커널 파일 시스템은 결국 저 그린색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하나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룩업이 롱패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디렉토리 안에 루트 디렉토리 밑에 파일 하나 액세스? 네, 루트 디렉토리 안에 파일 하나를 크리에이트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Rfuse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퓨즈와 비슷하게 Rfuse 또한 Rfuse 커널 드라이버와 Rfuse 그 데몬 2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큐 채널을 사용하는 퓨즈와 다르게 Rfuse는 각 코어마다 배치한 링 채널 기반의 메시지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파일 시스템의 리퀘스트를 최대한 병렬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스루풋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Rfuse가 어떤 식으로 링 채널을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링 채널은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될 때 코어당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링 채널은 이제 엠맵을 통해서 데몬의 벌추얼 메모리 에리어에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링 채널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각 코어의 누마 로컬리티를 고려를 해서 매칭되는 코어 아이디와 같은 누마 노드에 할당이 됩니다. 이 커널 드라이버와 데몬 사이에서 리퀘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 굉장히 자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동일한 누마 노드 메모리에 접근을 하도록 해서 인터누마 액세스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Rfuse는 퓨즈와 동일하게 멀티스레디드 유저 스페이스 데몬을 지원을 하지만 조금 다른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링 채널마다 Rfuse 데몬은 해당 채널에 전달되는 요청을 처리하는 전용의 워커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Rfuse는 워커 스레드의 CPU 어피니티를 링 채널 코어 아이디와 일치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링 채널과 워커 스레드를 동일한 누마 노드에서 동작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이 워커 스레드가 리퀘스트와 서브미션 컴플리션을 처리하면서 다른 누마 노드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링 채널에 매핑된 워커 스레드 간에는 락 컨텐션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퓨즈 드라이버에서 데몬으로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현재 스케줄링된 코어 아이디에 맞는 링 채널을 선택해서 인큐를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그림처럼 코어 2번에 스케줄링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링 채널 2번에 리퀘스트를 전달합니다. 그 후에 코어 2번의 워커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되면 링 채널 2번으로부터의 리퀘스트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때 링 채널이 데몬의 VMA에 미리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퓨즈처럼 리퀘스트를 커널 드라이브로부터 받아오기 위해서 리드 시스템 콜을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코어와 쉐어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링 채널의 동작과는 병렬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링 채널의 내부 구조와 효율적으로 리퀘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용한 최적화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퓨즈는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사이에서 스케일러블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리눅스의 IO 유링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링 버퍼 스트럭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IO 유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 유링은 리퀘스트 대출을 유저 스페이스에서 커널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리퀘스트 제출이 커널에서 유저 스페이스로 이루어져야 하는 퓨즈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IO 유링은 커널에 자체적으로 여러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퓨즈의 구조에 맞춰서 유연하게 최적화를 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퓨즈에서는 기존의 퓨즈 프레임워크에서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자체 링 채널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링 채널에는 기존의 퓨즈에서 사용하는 큐와 동일한 용도의 링 버퍼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 전달을 위한 버퍼들이 채널 내에 할당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트맵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 링 채널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알퓨즈 데몬의 쉐어드 메모리 형태로 매핑이 됩니다. 이제 앞서 보셨던 그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퓨즈의 오버헤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유저 스페이스 때문에 컴플리션을 기다려 웨이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깨우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퓨즈에서는 데몬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컨텍스트에 진입을 해야 되고 커널의 이벤트 웹 메커니즘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스레드를 깨우는데 이러한 그 레이턴시가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것을 앞서 확인해왔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알퓨즈에서는 하이브리드 폴링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알퓨즈에서는 링 채널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전달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바로 웨이 스테이트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컴플리션을 기다리는 폴링을 수행을 합니다. 알퓨즈 데몬에서 빠르게 처리가 돼서 리턴이 되는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은 폴링을 하는 동안 빠르게 리플라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 피리어드를 넘는다면 웨이 스테이트로 폴백을 하고 데몬으로부터 컴플리션 시그널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퓨즈는 기존의 퓨즈 코드 위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코어 링 채널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퓨즈의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이 메시지 통신을 담당하는 로우 레벨 레이어와 이 퓨즈 커널 드라이브를 일부를 수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개발자들에게 노출되는 퓨즈 API 셋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퓨즈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퓨즈 기반 파일 시스템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단지 라이브러리 링킹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80코어와 그 다음 PCI Gen4 SSD가 장착된 델 파워엣지 머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R퓨즈와 성능 비교를 위해서 퓨즈와 EXT 퓨즈 그리고 X 퓨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EXT 퓨즈 같은 경우는 커널 내부의 eBPF를 활용을 해서 파일 시스템 일부에 대한 오퍼레이션 수행을 커널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패스트 패스를 정의를 해서 확장한 연구이고 X 퓨즈 같은 경우는 성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R퓨즈와 마찬가지로 채널의 수를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근데 X퓨즈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RAS 기능들을 제외한 부분을 에뮬레이션을 하여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퓨즈와 비교해서 R퓨즈의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널FS의 루트 디렉토리의 크리에이트를 수행을 하였고 이는 별다른 크리에이트 수행 동작 없이 즉시 리턴을 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동작을 퓨즈에서 수행했을 때 대비 R퓨즈에서는 약 53% 정도 낮은 레이턴시를 보였습니다. 이런 레이턴시에서의 개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퓨즈는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를 전달을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콜 없이 매핑된 링 채널을 접근하기 때문에
Rfuse는 파일 시스템 요청과 그에 대한 결과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박스를 보시면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18 마이크로 정도가 소모했던 퓨즈와 달리 이 Rfuse에서는 약 6배 정도 개선된 레이턴시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Rfuse가 하이브리드 폴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스레드 간 웨이크업 오버헤드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이 NullFS 유저 스페이스의 동작이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컴플리션은 어플리케이션이 폴링 단계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빠른 리스폰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패스 트래버스 자체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패스 트래버스를 수행하는 동안 각 패스 컴포넌트별로 생성된 로컬 오퍼레이션은 이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사이에서 라운드 트립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Rfuse에서 단일 리퀘스트에 대한 프로세싱을 개선한 덕분에 이 패스 트래버스 중 발생한 룩업 또한 퓨즈보다 빠르게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두색 박스에 해당하는 패스 트래버스 시간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첫 번째 개선 포인트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줄어들어서 네. 다음으로는 Rfuse의 I/O 스케일러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택FS 위에서 스레드 수를 늘려가면서 여러 워크로드 패턴의 FIO 벤치마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규어 A와 B에서 나타나는 시퀀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이 스레드 수를 늘려가면서는 퓨즈와 Rfuse 모두 EX4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커널의 페이지 캐시 영향 때문에 이 세 비교군 모두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밴드위스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랜덤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Rfuse는 스레드 수가 늘어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퓨즈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랜덤 리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이 퓨즈는 16개 스레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스루풋이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32개 스레드에 대해서 Rfuse가 퓨즈보다 약 2.27배 정도 높은 스루풋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Rfuse가 펄코어 링 채널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확장성을 보이는 까닭입니다. 다음으로는 Rfuse의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택FS를 퓨즈와 EXFuse 그리고 Rfuse에 올린 후에 FX마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FX마크는 이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과 쉐어링 정도에 따라서 이 몇 가지 워크로드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파일 생성, 그리고 파일 리드 dir, 그리고 파일 삭제,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를 반복하는 워크로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링크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그 EXFuse가 저희 환경에서 에러를 반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결과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Rfuse는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퓨즈와 EXFuse보다 더 좋은 스루풋과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 오픈 클로즈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모든 프레임워크가 비슷한 스루풋과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워크로드들이 결국엔 그 디렉토리 뎁스가 5인 하이어키에서 계속 오픈과 클로즈를 반복을 하는 워크로드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패스 트래버설이 가장 주요한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은 VFS의 디캐시에 크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레임워크 상에서의 스루풋 베리에이션은 적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택FS 위에서 파일 벤치를 수행하여서 매크로 벤치마크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파일 벤치 워크로드로는 파일 서버와 웹 서버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파일 서버는 50개의 스레드가 약 200K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이제 어펜드를 포함한 여러 I/O를 수행을 합니다.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스레드가 약 1.25 밀리언 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동작을 하는데 주로 리드 도미넌트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Rfuse가 퓨즈와 Xfuse보다는 개선된 성능을 보이면서 EXT4와 가장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Xfuse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펜딩 큐를 사용을 해서 병렬성을 증가시켜서 퓨즈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퓨즈의 시스템 콜 기반 리퀘스트 커뮤니케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Rfuse와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스루풋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이 Rfuse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의 통신 기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Rfus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Rfuse는 기존의 퓨즈의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의 통신 기법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를 확장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최적화시킨 연구입니다. 새로운 파일 시스템 리퀘스트 전달 방식을 통해서 Rfuse는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보이며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 GitHub을 통해서 이 Rfuse 소스 코드와 실험에 사용한 스크립트들을 공개를 해두었는데 논문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